이진우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왜 늦게 오시는 겁니까? 통화 좀 하고. 죄송해요.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증권사 직원이 자꾸 네, 전화를 주식창이 하네. 켜져 있는 걸 봐버렸어요. 뭐 하신 거예요 또 주식으로? 증권사 직원이 이것 빨리 파셔야 됩니다. 와, 계속 뭔데? 계속 들고 계시면 반토막 나십니다. 정말? 무슨 종목? 그래서 그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파셨어요? 응? 그래서 파셨어요? 네 알아서 하라고 했죠. 왜 인제 전화를 하냐? 역시 자산 관리도 이렇게 담당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저형 친구야. 그 사람마다 그 특징이 다르긴 한데요. 대체로는 자기의 투자를 자기가 스스로 하면 망치기 쉬워요. 내 돈이라. 내 돈이라. 탐욕과 공포가 그대로 느껴지잖아. 맞아요. 그러니 결과가 안 좋지. 근데 대체로는 이제 맡겨놓으면서 이제 주도권을 그쪽에 조금 더 주면 탐욕이 생길 때 그쪽은 탐욕을 할 일이 없잖아요. 지 돈이 아니니까. 근데 그 맡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1억을 형한테 맡겨요. 잘 쓸 것 같은. 쓴다고요? 써버린다고. 너무 막 잘 투자할 것 같은데 막 내 돈도 아닌데 요것도 한번 투자해 볼까? 재미로 한번 해보지 뭐. 3배짜리 이래도 되는 돈이지. 3배짜리 그런 사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굳이 공포 느끼지 않고 네. 매우 재밌게. 굳이 탐욕 부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좋다니까 그럴 수 그게. 있겠네요. 네. 그게 결과적으로는 탐욕과 좋다니까. 공포. 운영하는 사람의 실력이야 뭐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뭐. 원래 그 원숭이가 그냥 둥전 던져서 투자하는 것게 더 낫기도 하다면서요. 펀드 매니저들이 연초에 추천한 종목과 수백 개의 종목 중에 원숭이가 그냥 골라낸 종목을 임의로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원숭이가 자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러니 불신이. 투자 실력이야 뭐 투자를 어떻게 그 실력대로 하겠습니까? 나는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로또 복권 맞추는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겠어요? 다 운이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모르는 일인데 다만 투자의 실력은 오를 종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능력인 것 같다. 그런데 내가 내 돈을 굴리면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남의 돈을 굴리도록 서로 크로스라도 해라. 저희끼리 상호. 그렇지. 그럼 제 돈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 주실래요? 서로 이렇게 자기 남의 돈을 인질로 갖고 있으면서 서로 굴려주면 그게 차라리 낫다. 그런 거 하루 20번씩 흔들려요. 팔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진짜 내렸을 때 공포도 공포지만 먹었을 때 빨리 그 확정하고 싶잖아. 잘못하면 그게 맞아. 여기서 네. 다시 내리면 맞아. 막 내 꿈이 다 산산조각이라고. 맞아. 그래서 팔면 무조건 다 오른다고 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로 나 몇 배 먹었다 이런 분들의 제일 훌륭한 점은 엔비디아를 뭐 저점에서 산 게 아니라 그 몇 배 오를 동안 참은 거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뭔가 대단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랑하고 그게 뭐 저렇게 좋아할 것도 아닌 게 내 전 재산이 1억밖에 없다 예를 들면 1억도 작은 돈이 아니지만 전 재산이 1억밖에 없는데 1억을 엔비디아에 투자할 수는 없어요. 만약 그렇게 해서 5배를 먹었다 뭐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인생 조심해야 돼. 진짜 운 한 번 좋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는 많이 오를 수 있는 위험한 종목에는 돈을 많이 못 넣지. 자기 돈이 1억이 있으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1,000만 원을 넣는다든가 내 돈이 100억이 있으면 한 10억 정도 넣는다든가. 그러니 몇 배를 먹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나의 자산에서 얼마만큼의 포지션을 사실은 넣었느냐 거기에. 근데 대개로는 뭐 5배를 먹었다, 3배를 먹었다 하는 사람들은 금액의 다소와는 관계없이 자기 자산의 아주 일부만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가 오르든 20%가 오르든 그냥 혹은 뭐 반토막이 나든 내버려 뒀다가 3배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거지.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지 또. 투자 얘기, 아니 그래도 주식은 투자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돈을 빌려서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죠. 물려 있어. 그게 돈을 빌려서 하면 쫄리니까. 오를 때 쫄리고 내릴 때 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겠어. 돈이 돈을 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돈을 번다는 게 에이 몰라 이 정도면 없는 돈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이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잖아. 네. 근데 그 사이즈가 꽤 클 만큼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또 돈을 벌어오는 거겠죠. 그냥 묻어두고 뭐 묻어뒀더니 뭐 10배 올랐어. 그게 10배 오르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그거를? 그걸 어떻게 묻어줬지? 근데 잊어버렸다는 얘기잖아. 없어도 되는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게 뭐 얼마든 간에 누군가에게는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수익률은 다 비슷한 것 같아. 뭐 엔비디아에 묻어뒀다가 뭐 10배가 나서 뭐 10억 벌었어 라는 분은 원래 한 100억 있었던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엔비디아에 묻었다가 100억이 10배 나면 1000억이 되지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진짜 큰일 나 그러면. 그분은 그 다음에 그 1,000억으로 다른데 투자를 또 할 뿐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칫하면. 몰빵하지 말자. 대체로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가 뭘로 10배를 튀겨서 1억 또 10배를 튀겨서 네. 10억 이렇게 된 사람은 네. 그게 단기간에 그렇게 되면 그걸 또 어딘가에 몰빵을 할 수 있죠. 어차피 내 인생은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뭐 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지. 번 돈은 지킬 줄도 알아야. 아니 근데 왜 예를 들어서 동전을 10번 튀겨도 똑같이 10번 앞면이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1억 만들었어. 1억에서 10억 만들었어. 10억에서 또 그걸 몰빵해서 100억을 네. 만들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어딘가에 나와서 나의 부자가 된 이야기, 투자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약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심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0번 던져서 10번도 앞면 나왔으면 난 들어줄 수 있어. 근데 보통 10번 던지면 2-3번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성공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10번 던졌는데 안 나온 사람들 얘기들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듣고 싶어하고 안 나오니까. 확률적으로는 10번 던져서 10번도 앞면 나오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번은 나와요. 확률적으로는 2의 10승이 1024니까. 그렇네요. 아 많이 이거 배워갑니다. 이해실승 얘기하면 이렇게 감탄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외우고 있는 게 신기하죠. 좋은데. 우리나라 편의점 개수가 몇 개라고요? 지금은 한 5만 5천 개쯤 되어 있을 겁니다. 약국은 몇 개라고요? 약국은 여전히 한 2만 개 머물러 아.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통계청 신기하죠? 와, 진짜 대단하시다. 아니, 우리 신 기자님이 네. 너무 어떤 그 존경의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고 있길래 예, 그러지 저를요? 말아라. 왜 그러지 마. 몇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지금도 약간 눈빛에서 그런가요? 애정이 약간 그런 좀 거.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다. 진이 형이 다정하죠? 뭐 물어보면 잘 알려주고 처음에만 그래. 그러세요? 지금을 즐기세요. 유예 기간이. 됐다 친해졌다 그다음부터는 그럼 이제 막 하시는 건가요? 그럼 뭐 막 카톡도 한다기보다 씹고 뭐. 그렇지. 카톡도 씹고. 아침에 방송할 때 잘 받아주죠 진이 형이. 예. 어우 그래요. 어우 이거 하지. 지금의 거리를 유지해야겠네요. 석달만 그렇지. 지내시면 지금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지. 아니 박 작가님 그렇죠. 엊그제 팔 이렇게 어깨 다치신 거 보고 저거 괜찮으시냐고 막 이렇게 약간 걱정을 했더니 이 근래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걱정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진짜요? 걱정을 해줘서 아내 고맙다며. 말고는 예. 저 정도로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별로 걱정을 안 하셨구나. 주변에서. 걱정을 안 아니 해주셨나 봐. 초기에 한두 번 그냥 걱정하고 걱정되지 왜 안 돼? 형들이야 뭐 원래 그런 일상이 거 돼야 아니까. 돼. 깁스가 일상이니까. 오히려 형들이 막 와갖고 괜찮아 막 이랬으면 너무 싫었을 것 같아. 위선과 가식으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다치신 건지 밝히실 수 있으세요? 밝히시면 아이 무슨 국가비밀도 아니고 넘어졌어요 창피 씨. 뭐가 스토리가 없어. 스토리가 좀 있어야 그래도 뭐 17대1로 싸웠거나 아니면 아내가 옆에 가던 아내가 넘어져가지고 보호하느라 내가 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재미라도 있지. 그냥 가다 넘어졌어요 진짜. 근데 저기 진짜 불편해. 아니 제가 왼팔이 한 5년 전인가 부러졌거든요. 손목이 손목이 왜 부러져요? 넘어져서. 아 네. 술?
근데 처음에는 그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냥 그래서 약간 그 박 작가님 그냥 넘어졌다고 하시는 것도 약간 의심해봐야 돼요. 그렇죠. 앞에 뭐가 왜냐면은 빠졌어. 이게 사람이 그냥 넘어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 저도 처음에 이렇게 다쳤을 때 나 술 먹고 넘어졌다 이 얘기를 안 했어요. 동정받기 위해서. 정말 넘어진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신나서 와이프랑 야 러닝하러 가자 신난다 했는데 빗길에 그냥 이렇게 가다 진짜 그냥 이렇게 넘어진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그 웃었다니까 저랑 와이프랑 둘이 그냥 어이가 없잖아. 자기의 경험처럼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 근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왼손으로 젓가락질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할 수 있죠. 아. 저 양손 아. 쓸 줄 알아요. 원래 양손잡이인데 네, 야구할 때도 네. 제가 이제 사회인 야구를 하는데 좀 왼손으로 던지고 치고. 근데 원래 그러면 왼손잡이인데 약간 오른손을 쓰다 보니까 양손이 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원래 오른손잡인데 제가 이제 그 한화에 지금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 있잖아요. 네. 그분을 되게 동경을 해가지고 이제 왼손으로 약간 좀 어릴 때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왼손으로 일부러 바꾸려고.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니, 류현진을 좋아해서 왼손을 썼다고요? 네, 류현진이 이제 왼손으로 던지잖아요. 저도 이제 저거 보면서 왼손으로 좀 던지는 걸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왼손으로 하는 걸 좀 완전 많이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하니까 확실히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젓가락도 할 줄 알고 와 진짜 왼손으로만 했나 보다 그럼. 많이 썼죠. 최대한 좀. 신기하다. 보통 왼손잡이인 분들이 약간 사회의 압박으로 오른손을 약간 개발하는 그런 제 아내가 경우는, 그래요. 원래 왼손잡이 맞는데. 아니었을까? 그건 아니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도 오른손이 편하긴 훨씬 편해요. 예, 그렇죠. 힘도 더 가고. 예. 근데 내 앞에서 말을 안 듣는 녀석이 있다. 그럼 왼손으로 때리고 싶어, 오른손으로 때리고 싶어. 때려주고 싶을 때. 이놈 확 그냥 이럴 때 왼손이 위로 올라가요, 오른손이 가요. 거 봐. 그렇네요. 헷갈리- 발도 올라갈 것 같은데. 발도 오른발이 먼저 가요. 발은 정말 자기 거를 하겠다. 때려 마음에 안 든다고. 진이 형 요새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구나. 아니 왼손을 드셨어요. 아무튼 다쳐갖고 그럴, 왼손 쓰다 보니까 그럴 때 되더라고. 반사적으로 쓰는 손이 자기 아, 자기 진짜 원래. 그거다. 아, 네. 그러니까 옆에서 공이 갑자기 날아온다 그치, 뭐 그랬을 그럴 때 때 막을 막았을 때 때. 뭐 아니면 이럴 갑자기 어디서 뭐 이상한 짐승이 확 나타났을 때 발로 차려고 할 때 왼발이 나가냐 오른발이 나가냐 뭐 그거는 그런 건 뭐. 나는 확실히 오른손이네. 오른발이고.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았던 얘기 안 해줬죠? 들었던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내가 뭘 특별하게 뭐 잘못한 거는 있었겠지. 난 왜 맞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이제 손찌검을 하셨는데 네. 되게 아프잖아. 네. 뺨을 맞았거든.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왼손으로 때리신 거예요. 네. 왼손으로 때렸으니까 나의 오른쪽 뺨이 아플 거 아니겠어. 네. 근데 왜 왼손으로 때렸지? 그래서 그 화나신 그 순간에도 이분은 자제력을 발휘하셔서 그래도 아들이니까 왼손으로 덜 아프게. 왼손으로 하셨구나. 아휴, 나도 잘못한 게 좀 있으니까 하고 나도 그냥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 정리하고 넘어갔어. 네, 그 그때 와중에 아버지가 예. 왼손으로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오른손잡이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 지붕을 물 고친다고 아버지가 지붕 위로 올라가셔서 진우야 밑에서 뭐 장도리 좀 올려줘 뭐 그래서 올려드렸어. 그래서 지붕을 막 고치시는데 왼손으로 장도리질을 하시는 거예요. 왼손잡이. 그래서 아버지 왜 그 손을 왼손으로 해요? 그랬더니 나 원래 왼손잡이야. 힘쓰는 일을 왼손으로 해야 하는데 어릴 때 그냥 할머니가 부모님들이 숟가락질을 왼손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배운 거지. 나는 왼손잡이야. 힘쓰는 일을 왼손으로 해. 그러시는 거야. 힘쓰는 일. 그래서 다시 매우 실망하고 뭘 잘못하셨길래? 기억은 안 나. 기억은 그냥. 안 나. 급하면 자기 그 강한 손이 나온다 그 얘기. 이죠. 근데 딱 그 와중에 왼손이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고 그래도 그래도 그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약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셨네요. 나는 자기 합리화를 되게 잘해.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더라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이상해. 학교에서 맞을 때는 이쪽이 아팠거든. 학교 선생님은. 네. 애들 키우면서는 때렸다 그러면 좀 뭐하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훈육? 아니 나는
때릴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애들이 자고 있고. 어. 그렇기도 하고 뭐 아니 애들이 그렇지 뭐 혼낼 일이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 아니 뭐 가끔씩 답답해는 잘못하는 하셨잖아요. 일은 있었는데 답답한 일은 많지. 아 그렇긴 한데 다 이해되는 범위 안에 있지 뭐.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범위야. 그럼 어떻게 해요? 불러서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되는 범위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친구한테 뭐 마약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돼. 그럴 수 있지.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교정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네.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이해가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이해가 되면 화가 안 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면 짜증은 나지. 어. 근데 이해는 다 되더라고. 와. 이해는 되더라고. 이해심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아니 그 자기 가족이 한해서만 저렇게 이해심이 아, 넓고 아. 사회에 대해서는 그렇지. 그렇게 이해심이 넓지가 않아요. 가족 감정이. 늘 짜증이 나 있어. 아니. 그렇지. 농담이고 예전에 진우 형이 리즈 시절에 그런 얘기 해준 적 있거든 나한테.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해를 못해서 화를 내는 거다. 이해를 하면 화가 안 나게 된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화를 내야 될 때 진짜 화를 내야 될 때가 있는데 쓸데없는 거에 화를 내는 바람에 진짜 화를 낼 때 에너지를 발휘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쓸데없이 화를 내지 말자. 쓸데없이 화를 내지 말자. 그런 이해의 폭을 좀 넓히자. 그리고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손에 잡히는 경제가 일조를 해야 된다. 네가 해야 할 일이 그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방송을 듣다 보면 막 화가 나고 저거 왜 저래 막 화를 내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뒷단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꼭 화낼 일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화를 안 내게 된다. 그러니 네가 취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약간 그 리즈 시절이 있었지.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를 짚어서 요건 화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것도 그렇지. 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대충 넘어갈 만한 일치. 일이지만 사람들이 네. 그냥 넘어가지만 요거는 조금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거. 그래서 제가 작가할 때 아이템 검열이 그렇게 심했던 겁니다. 힘들었죠. 제가 송경재, 그러니까 미국 갈 때, 그러니까 미국 특파원 가면서 약간 이제 저한테 그 방송에서 약간 한마디 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미국에 계실 때. 그게 아니라 이제 특파원을 특파원 가야 간다고. 되니까 마지막 이 방송을 방송을. 이제 네. 그만두고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짧게 본 방송에서 네. 이렇게 한마디 할 시간을 주셨는데. 그때 제가 이 손경제 저 애청자인데 이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렇게 패널로 나와서 만드는 사람으로 있는 것보다 들을 때 더 행복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진심이기도 했고 약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당신들이 행복하게 듣기 위해서 네, 고생을 하고 맞는 있다. 여기 뭐 이진우 선배나 이렇게 박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뭐 떠나는 저는- 마당에. 전 뻔뻔해져서 해요. 우리 열심히 일한다. 진짜 열심히 힘들었다. 열심히 하는 편이야. 열심히 하는 편이야. 힘들었다. 그때는 진짜. 조금 더 열심히 할 여지가 분명 있긴 있는데 봐봐요. 저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하다. 그리고 정작 화내야 될 일이 따로 있지. 근데 그럴 때도 요즘은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는 것도 있어. 심지어 얼마 전에도 시간이 없어서 별 얘기는 못했는데 생각나는 게 MG? 아니요 그거 있어요. 장애가 있는 분들은 요즘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를 네. 주문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높이가 너무 높죠. 높아서 네. 이제 휠체어 타는 분은 그럴 수도 있고 네. 시각 장애인은 뭐안 네. 무슨 점자가 못할 없고. 수도 있고 밥을 어떻게 시켜 먹어? 맞아. 근데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게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별도로 만들어라. 10평 이상 뭐 무슨 어떤 어느 정도 면적 이상 가게는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별도로 갖다가 설치를 해라. 가게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자기 돈 써야 되는 거지. 근데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 이제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네. 그러면 벌금도 없고 과태료도 없어. 그럼 안 하겠네. 그럼 안 하죠. 그런데 장애인이 와서 니네 왜 장애인용 키오스크가 없어? 네. 라고 해서 신고를 하면 네. 그럼 벌금은 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단속을 적극적으로 할 그런 건 되지 않을 아니구나. 뿐이지. 네. 어쨌든 우리 과태료나 이런 거는 없어. 그러니까 그건 단속도 못 하는 거지. 그런데 장애인이 와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면 네. 벌금은 낸다. 3천만 원이네요.
3천만 원. 와. 왜 그렇게 했을까? 벌금을 매겨야 될 만큼 중요한 일이고 이행을 강제하려면 자기네들이 과태료를 매기든가 가게들도 어려우니까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다 만들어 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단속하기 시작하면 온갖 항의를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는 못 매기겠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무서워서. 그런데 하여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니들끼리 싸우려면 싸워. 근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 중에 일부는 얘네들은 왜 이거를 안 만들지라는 생각으로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없어 하면 고발, 없어 고발. 이른바 나쁜 의미는 아닌데 키파라치가 생길 수도 있어요. 키오스크 파라치. 그리고 그분은 뭐 골탕 먹이려고 그러겠어? 장애인의 그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는 짓이겠지. 그런데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럼 만들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자기들은 욕 먹기 싫고 필요하면 알아서 싸우세요. 그러니까 하려면 강제를 해서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행정수단을 행정에다가 갖다 준 이유, 과태료 과징금이라고 하는 행정수단을 지자체에 그 권한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쥐들은 쏙 빠지고 다만 신고하면 처벌은 받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렇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그러니까, 건지. 야, 우리 알겠는데 장애인들이 너무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들의 현재 상황이나 뭐 규모나 수준이 그것까지 그렇게 다 갖출 만큼 여유는 없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장애인 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야, 니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장애인들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밥 시켜 먹는 것도 안 되면 어떡하냐. 니들 돈 좀 남으니까 키오스크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럼 장애인들도 같이 해야지. 미안하지만 이것 좀 해자. 여러분 자영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이도 저도 아니고 니들끼리 싸워라. 그럴 거면 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왜? 그러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런 얘기를 다 하기가 너무 시간이 없기도 하고 여기서 그렇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러니까. 이 얘기는 했어야지 그래도. 네? 이 얘기는 했어야지. 아 그럼 또 왜 또 준비 오신 분이 누군지 몰라도 또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아침부터 화를 내느냐 뭐 별일 화를 낼 땐 내야죠. 근데 그런 아니, 그런 것들이 있다. 그건. 죄송- 정작 분노해야 하는 건 그런 것들이다. 그러네. 선배 그런 신경 안 쓰시는 줄 알았는데 많이 쓰고 계시군요. 아, 나 왜 나한테 화내냐고? 아니, 왜 저한테 화내세요는 이제 유머니까. 그거는 뭐 아침에 브리핑하러 온 기자가 왜 나한테 뭐라 그래라고 하면 그건 재밌게 넘어가는 건데 예전에 비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봐도 좀 과도하게 욱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보기에도 그 화를 저렇게 표현을 저렇게 해.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좀 조심은 하려고 그러지. 이것도 분명히 한따까리 해야 될 사안이긴 한데 하면서 공무원도 피곤하겠지 뭐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그런 것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작 분노해야 될 지점에서는 분노하지 못하고 굳이 분노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에는 다들 분노를 하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건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런 거를 잘. 또 신 기자님 더 빠지시겠네 진우 형한테. 그러니까 저 그렇지 않아도 저는 맞은편에서 눈빛을 보잖아요. 이게 약간 큰일인데. 참 기자다. 저런. 거의 사랑에 빠진 눈빛에 이렇게.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오늘 휴가 냈대요. 송경재 아침에 오느라고. 커피 타임 하려고 휴가 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선배가 커피 한 잔 하고 싶어가지고. 방송 기자는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저 똑같은 저희 질문 받았습니다. 오시기 전에 하셨어요? 네, 좀 털었어요. 안 해봐서 그게 궁금해. 근데 확실히 방송은 약간 팀으로 다니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 촬영 나갈 일들이 많으니까 보통 3명이서 한 팀으로 움직이거든요. 3명, 예. 한 명은 기자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영상 기자님 한 분 계시고 카메라 들고 찍는 사람.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운전하고 그러니까 어시스턴트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오디오맨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건 같이 다니면서. 그건 카메라 든 분이 운전하든가 스탠딩하는 기자가 운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짜 정확하다. 정확하다. 왜 세 명 움직여? 정확하다. 생각보다 이제 촬영 장비도 또 챙길 것들도 좀 있고 막 삼각대라든가 마이크 뭐 이런 것들도 챙길 게 좀 있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예언자급. 왜, 아니, 왜, 오시기 왜, 전에 왜? 이 얘기를 했어요. 카메라 기자랑 같이 다닌다. 이 얘기를 했더니 박 작가님이 이 자리에 진영이 있었으면 아니 와. 기자가 카메라를 또 들고 다니면 되지. 근데 진짜 그걸 왜? 그렇지. 카메라도 삼각대가 왜 있는 거야? 삼각대 세워놓고 하면 되잖아. 이 얘기를 했겠죠? 나름, 라고 하셨는데 혼자 운전하고 정확하게 가서 하고 오면 되지. 왜 셋이 움직여? 나름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아니 그 셋이 세 군데에 가서 취재를 세 가지를 해오면 되잖아요. 아니 한 군데 근데 셋이 갈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다 했을 때 뭐 몇 번은 사고가 안 날 수 있지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뭐 다 그런 거 봐봐요. 아니겠습니까? 네. 다들.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화를 낸다고 했잖아요. 진영이 지금 화를 내고 있잖아요. 이해 못한 거예요. 그 동네를. 다들 잘 그럼 모르니까. 아, 왜냐면 두 명이서 움직여도 된다. 이제 비용 좀 그런 줄이라고 하면 항상 사고 얘기를 하지. MBC 얘기는 아닙니다. 모 방송국에서는 항상 예. 무슨 방송 장비를 사면 꼭 독일제를 사온대. 그냥 국산이나 중국산 사면 1,000만 원이면 되는 걸 3억을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나요? 그리고 왜요? 얼마 이상의 장비를 살려면 현지에 가서 무슨 사전 보고도 해야 된다고 해서 비행기 타고 독일도 갔다 오고 막 그런데. 어이구. 그래서 이제 새로 취임한 사장이 미친 거 아니야 이것들? 예. 야, 이렇게 비싼 걸 사. 아껴라고 하니까 그쪽 담당자 왈 아끼는 건 좋다. 근데 사고 나면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독일 갔다 와. 아니 독일제 쓰면 사고 안 나고 국산 쓰면 사고 나요? 뭐가 방송장비가? 좀 다르겠다. 퀄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 얘기도 그렇게 자기 돈이면 중국산 사다가 썼겠죠. 본인이 혼자 방송을 한다고 하면 독일 가서 몇 억짜리 사오겠어요? 아니요. 차라리 사고가 한두 번 나더라도 그냥 뭐 그걸로 하고 말겠지. 가장 효율적인 최적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딱딱해진 조직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활용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깎으라고 하면 안전 괜찮겠어? 안전? 오케이? 괜찮아? 괜찮으면 하고 사실 협박하는 거지. 어디다 대고 여기 예산을 깎으려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아니, 그리고 사고 나면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내가 서울시 출입하던 때가 한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하면 이제 서로 다 그놈은 그럴 줄 알았어 내지는 뭐 그분이신데 왜 그랬을까 뭐 서로 그럴까봐 누군지 얘기 안 하는데 서울 시내에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안전장치를 사전에 하지 않았냐. 홍수 대비 시설을 당연히 미리 갖췄어야지. 지금 물바다 됐잖냐. 저게 뭐냐. 한참 그런 비난도 나오고 비난하기 되게 쉬운 이제 소재이기도 하죠. 근데 그 시장이 차 한잔 합시다 해서 가서 얘기했더니 왜 비난하는지도 알겠는데 사실 실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라고 그 홍수 대비 시설 안 하고 싶겠습니까? 비만 많이 오면 이런 일 벌어지고 이런 일 벌어지면 시장이 욕먹는데 근데 이게 100년에 한 번씩 오는 홍수인데 이때 뭐 인명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시민들이 좀 불편을 하지.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뭐 물 때문에 또 못 가기도 하고 뭐 저지대에서는 이렇게 막 무릎까지 물이 오기도 하고. 근데 100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을 차라리 겪고 말지. 그거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오는 폭우까지도 감당을 하려고 그 홍수 대비 시설을 하려면 그 돈이 수조 원 드는 거다. 그거. 그 하수관 지금 사이즈들 다 바꿔야 되고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어라. 네. 라고 하는 요구가 정말 옵티마이즈 한 요구인 거냐. 왜 시장 갈 때 방탄차 안 타고 가? 갑자기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지도 모르잖아. 에이 그건 좀 너무 나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안전하니까. 뭐 그냥 그런 거지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도시를 걸어 다닐 때 헬멧을 안 씁니까? 위에서 뭐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건 좀 무섭긴 해 근데 요새. 땅이 꺼질 수도 있고. 그게 땅 이제 꺼지는 거 진짜. 도로 불안해요, 꺼지는 건 저도 진짜. 요새. 최적화
하는 것도 되게 필요한데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지? 그런 얘기도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예산 얘기하다가 그 에러가 없거나 실수가 없거나 사고가 없는 게 가장 일을 잘하는 것의 결과물은 아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최적화가 어느 정도냐 이게 이제 또 생각하는 게 또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3명이 다닌다고 했지만 10명이 다니면 더 사고가 안 날 거야. 하지만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적화를 찾은 게 3명이라고 하는 건데 야, 둘은 안 돼? 뭐라든가 그럴 수 하면 있는 거고 삼각대가 그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됩니다. 돼. 하면 되겠죠. MBC 네.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아주 그 MBC 얘기만 안 하실 거였어요? 어릴 때 어떤 방송국에서 이제 라디오 방송 게스트하고 그때 시작했을 때 그때는 PD 형이 하나 있고 엔지니어가 2명이 와서 앉아 있었어. 지금은 한 명인가요? 지금은 한 명일 거 잘 모르겠어요. 그 지금 방송 안 간 지 오래돼서. 지금 2명이. 왜? 근데 이거 올리고 내리고 볼륨 조절하고 스위치 끄고 하는 일을 난 처음에 와서 이걸 왜 PD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둘이 하지? 또 놀라웠는데 그거를 2명이 와서 앉아서 하더라고. 네. 그래서 왜 2명이 해요? 라고 물었지. 2명이 앉아있는 분한테는 안 물었어. 나도 눈치가 있어. 그러니까 그 2분 말고 다른 분한테 왜 2명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조금 더 편한 관계였으면 미친 짓이지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게 방송 되게 중요한 건데 둘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제 뭐 심장마비가 있다든가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방송은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둘이 와 있다고 그런다는 거 설명을 하더라고.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깊은 백업의 뜻이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겠어. 진행자도 그럼 옆에다가 백업을 안 뭐 쳐놓든지. 사람마다 그렇죠. 왜 필요해 없겠어요. 아니 진행자는 있지. 백업을 항상 해놔요. 어떡해요? 항상 아나운서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아. 저쪽에 만약을 대비해서. 아. 네, 백업을 치죠. 백업은 중요한 거예요, 진우 형. 그런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갑자기 심장마비 걸리면 그저 어떻게 뛰어옵니까? 아나운서실이 아니라요. 여기 옆에 보면 대기하는 데들이 있어요. 아나운서들이 항상. 그래요? 네, 스튜디오에는. 그래서 진우 형 지각하면 아나운서 여기로 뛰는 거예요, PD들이. 손잡고 뛰지. 진짜요? 네, 손잡고 뛰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이제 제가 새내기라서 아이, 새내기라서 지각 얘기 좀 해드려? 얼마짜리 5분 버전이 있고 30분 버전이 있고 뭐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에피소드 하나만 좀 풀어주시면. 그거는 이 커피타임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다시 보기 하겠습니다. 훌륭한 기자인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되게 없고. 그러네. 허니문 기간이 끝났나 봅니다 이제. 아니 얼마 전에 그 회식을 한번 밥을 진짜 맛있는 거 사주셨거든요. 누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회식 전체 회식. 우리가 회식을 했어요? 그때 점심에 뭐 채식 식당 갔잖아요. 최선당? 아니 그 뭐. 그때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된. 너무 오래된 꽤 건가? 오래된. 얼마 전에 그거 내가 지각한 거 벌금 모아서 사먹은 건데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회식을 한 10번 이상 할 수 있을 만큼 모여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인원 됐고 호텔 가서 뷔페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조그마한 호텔을 하나 인수할 수 있다는 거. 요새 늦게 오시더라고. 그래도 뭐 예전보다는 빨리 오시지. 그래도 데뷔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신선했어요. 아니, 데뷔한다는 게. 그 제가 생각할 때 인류는 어떤 일이 발생 안 하게 예방하는 게 인류고. 요새는 없대요. 그거 하지 마. 그거 좀 기껏해서 얘기해놨더니 빼고 없다고. 요새는 없대. 우절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율화되는 거예요. 아, 백업이 있으면 좋기야 좋지. PD가 진우 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백업이 없어. 내가 기자 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신문 기자였으니까 신문을 짜는 거였잖아. 신문을 짠다고요? 신문 짠다는 게 그러니까 신문을 기사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배치할지 그렇죠. 왼쪽 상단에다 넣을지 그걸 가운데로 뺄지 뭐 이런 거를 디자인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기자가 기사를 써오면 그거를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사가 들어왔지. 네. 그럼 그거의 기사를 어떻게 배치할지를 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그걸 편집 기자라고 하는데 면에서 맨 위쪽에다 요 기사를 넣을지 요 기사는 넣을지 뺄지 요거를 설계를 해. 그분은 책상에 가보면 하루 종일 이따만한 커다란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도 그려보고 연필로 그리고 있어. 제목 넣고.
그리고 대충 결정되잖아. 그럼 오후 4시쯤 되면 그분이 밑에 가면 조판실이라고 있어. 거기 가면 디자이너가 또 따로 있어. 그럼 그 형이 옆에가 디자이너 옆에 앉아서 요거를 메뉴에다 놓고 조금 아래로 조금만 더. 그렇지 좋아. 그리고 요거를 요 밑에다 넣어줘. 그렇지 그걸 하고 있어. 최소한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디자인 하시는 분이 신문 제목 다는 그런 노하우를 배우든가, 아니면 신문 제목 다는 분이 디자인하는 기술을 배우든가. 근데 지금은 후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서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줄어드는 거죠. 하려면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굳이 2명을 쓰고. 근데 저희 방송 기자도 되게 분업화가 돼 있거든요. 아까 뭐 촬영 말고도 그 방송 기사 이제 리포트 기사 같은 게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영상을 뭘 넣을지 이런 것도 편집자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CG 만드시는 분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다 각자 따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럼 합쳐져야 된다고 보시네요. 합할 수 있으면 합해줘야죠. 뭐 CG 만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네, 뭐가 그리고 따로 있다고요? 영상 이제 붙이시는 분, 영상 편집자분이 또 따로 있고. 근데 그거는 시간의 문제라서 예. 한 사람이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빨리 들어온 기사를 빨리 내보내야 되는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일은 나눠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CG 만드는 것도 간단하진 않거든. 아 맞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이 그걸 빨리빨리 만들어주면 그것도 한 사람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조금의 퀄리티 차이인데 그거에다가 돈을 얼마나 넣을 거냐의 문제긴 한데. 그겁니다. 그거. 근데 이제 그거 이 조금의 퀄리티마저도 우리는 올려보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는 우리가 놓고 가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컴팩트하게 가자는 것인지, 요거에 대한 판단은 뭐 그런 거겠죠. 지금도 지면 만들 때 그런 아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아까 이제 그 뭐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사실은 편집 기자가 이렇게 뭐 기사의 크기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지만 제목을 달고 거기서 이제 그 제목이 사람들한테 이제 딱 봤을 때 사실 사람들은 제목을 봐야 그 기사를 보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제목을 다는 게 우리 되게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문에 정해진 그 글자 수를 맞춰서 사람들이 눈길도 끌면서, 하지만 팩트도 다르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요지도 전달하면서 이런 제목을 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전문적인 어떤 그런, 또 많이 해본 사람이 유튜브 잘하기도 썸네일이잖아요. 하고. 유튜브 썸네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감각도 그러네요. 있어야 되고, 어. 약간 고민할수록 조금 더 좋은 게 나오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건데. 네. 근데 편집 기자가 이제 그러니까 조판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뭐 컴퓨터로 직접 마우스로 옮겨서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제목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줄어드는 게 제목의 퀄리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는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해도 신문이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뭐 이상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기는 하지만 어떤 걸 취할 거냐 뭐 이런. 그게 문제죠. 문제겠죠. 맞아요. 뭐 말은 이렇게 해도 또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야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하나 뽑기도 하고 그래요. 이 감각적인 썸네일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거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없어? 뭐 찾기도 하고. 안승찬님이라고 그거 전문으로 하시는 유튜버 한 분 계십니다. 안승찬의 썸네일은 정말 본인이 사장이라는 이유로 그냥 본인이 사는 거지.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지.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닌데. 그렇진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승찬이 형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건 신문으로 치면 일면 헤드라인이니까 중요하다라는 거는 누군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있는데, 책임을 본인이 지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본인이 결정하도록 놔두는 이유는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냥 그게 최선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뒷말이 제일 없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보통의 조직은 그럴 텐데 뒷말 상당히 많아. 그 조직은 뒷말을 안 해요. 아, 그 안 말해요. 말을 안 해. 뒤에서도 얘기해. 앞에서도. 안 말한다. 조금 앞에서 이상하다. 얘기해요. 앞에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네. 폐쇄적인 조직이어서 대표가 뭔가 결정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직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구조라면 방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 조직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들 의견이 맞으면 바꿔요 그 형은. 난 딱 보면 아 이거 안승찬님이 달았구나라고 하는 그 채가 있어. 있지. 어, 특유의 그 채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쪼 같은 것들 있지. 초창기에는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 아, 뭐뭐한 아, 이유. 그럼 이거 그치, 안승찬이 그치. 난 거야. 처음엔 그거였어요. 왜 뭐뭐 했나? 아, 아. 왜 미국은 뭐뭐 하나? 뭐뭐 했나? 뭐뭐 이런 거. 어. 그 신문체. 뭐 할 듯 그런 건가요? 신문체. 이진우는 오늘 왜 늦었나? 뭐 이런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채. 그거랑 약간은 올드한 단어들의 조합. 아. 당나라 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20대 PD들이 당나라 그게 군대가 뭐예요? 뭐예요? 당나라의 군대가 왜 있어. 당나라에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아름다운 현장이죠. 아 승찬 형이 자기 얘기 그만하라 그랬는데. 커피 타임에서 예. 나올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자기는 괜찮은데 어. 그걸 들었던 주변에서 자꾸 얘기해 준대. 뭐라고 한대요. 아, 네 뭐라고? 얘기하더라. 야, 걔들은 뭔데 자꾸 네 뒷담화 흉보더라 하고, 그렇게. 흉보 그러냐? 막 그래서 흉볼 일이 있으니까 흉보지. 네. 아하. 아,